자, 이번에 이제 행정학을 담당하게 될 이명입니다. 이번 강좌의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행정학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있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정부가 행하는 이런 활동을 행정이라고 해요. 정부가 행하는 활동인데, 정부는 행정이라는 활동을 있죠. 행하는 하나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행정과 정부가 있죠.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논의한다라면은 결국 정부의 활동으로 있죠. 행정을 인식하는 게 행정을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럼 정부의 활동은 이제 어떤 활동이 정부의 활동이냐면,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공익을 추구합니다.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다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일정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활동을 보면 어떤 활동이 있냐면 각종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처방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처방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돼요. 정책이요. 정책 이렇게 이야기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 자체를 있죠.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 자체를 관리하는 활동이 있어. 관리하는 활동이요. 이게 이제 정부의 활동이고 이게 곧 행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행정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있죠. 인적 물적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이요. 공무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돈을 말하는 거죠. 돈. 그래서 행정학은 대단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급적 제 강의는 이 범위 자체를 좁혀서 있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죠. 행정을 이해하기가 가장 편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자체를 관리하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행정학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다루냐면은 정책이라는 부분을 다뤄요. 이 정책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뭐냐면 정책론이 되는 거죠. 정책론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는 것을 있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사행정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행정학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조직관리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정학의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재무행정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행정론이요. 그래서 정책론,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이 행정학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제 총론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총론은 행정학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총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론, 정책론, 인사행정론, 그 다음에 조직관리론, 그 다음에 재무행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이제 총론에서 있죠. 한 2문제 정도. 과거에는 총론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됐으나 그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정책론에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에서 3문제, 조직관리론에서 3문제, 재무행정론에서 3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행정학의 구성 부분에서는 이제 총론, 정책론,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도 있냐면, 지금은 이제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는가 하면 정부는 또 지방정부라는 게 있어.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어떤 영역도 다루냐면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을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방자치론이요. 지방자치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도 국가직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지만 지방직 시험에서는 많게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론이라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보화가 진전되게 되면서 이제 한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자정부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전자정부에서는 해년마다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개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행정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행정개혁과 행정통제에서도 역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 있죠.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전 영역이 다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접근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제 강의 자체는 쉽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물론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가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심화 강의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구성되는데, 문제풀이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진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진도별로. 그 다음에 전범위 있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본 강의는 개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 강의는 개념. 이 개념 자체를 정확히 잡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심화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몇 프로 정도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기본 강의를 접근해 갈 거냐면은 70에서 80% 정도에 있죠. 어떤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 강의를 이렇게 접근해 갈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가 끝나면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하지 않고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전에 있죠. 대비하는 강의인데,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 100%는 좀 거짓말인가? 한 95% 정도 있죠. 어떤 적중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학 강의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체 모의고사로 이렇게 접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행정학이 수험생들이 대단히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행정학을 이제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어떤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이 학원 저 학원에서 행정학을 가장 못한 있죠. 지진화반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학 지진화들 꽤 많습니다. 그 지진화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학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은 쉽게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 지진화반을 이렇게 한 2년간 이렇게 강의를 해봤더니, 행정학이 대단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제 몸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행정학 지진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갈 건데, 기본 강의 시간에는 분명히 행정학 지진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심화 강의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고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행정학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